야당의 주장은 그런 거죠. 이게 금투세가 어쨌든 적용받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건데, 저희가 그동안 없었던 세금을 지금 맞는 거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코스닥을 비롯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 비중이 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타격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허재환입니다. 저는 이제 10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지난 6월 말에 뭐 대통령실과 비롯한 일부 정부 관련자들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이미 저희 그 한국 채권 시장에서는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반영할 정도로 지금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은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6월달, 7월달은 아니구나. 6월달에 가계대출이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은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수가 안 좋아도 금리 인하를 당장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저희도 뭐 크게 금리를 막 인하를 해야 될 정도로 내수가 나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같이 인하를 할 수 있는 시점으로 좀 가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서, 저는 미국이 9월에 인하를 하면 한국은 한 10월 정도에는 따라서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도 뭐 내년 중반까지는 분기별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bp씩 내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그러니까 5월 말에 이제 하반기 전망을 할 때 제가 하단을 한 2,600대, 그다음에 상단을 2,920포인트로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000포인트를 잘 못 넘는다라고 예상을 좀 했었고, 했는데, 뭐 하반기에 이제 지금 워낙 코스피가 갑자기 2,900을 뚫고 금방 3,000 갈 듯이 하더니만 다시 지금 2,700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저는 2,600대 오면 추가적인 하락은 좀 진정이 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하더라도 사실 이제 3,000포인트를 넘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투세 폐지 얘기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뭐 대표는 폐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은 안 그렇다 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걸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긴 하지만, 야당의 주장은 그런 거죠. 이게 금투세가 어쨌든 적용받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대상이 많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동안 없었던 세금을 지금 맞는 거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특히 이제 코스닥을 비롯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 비중이 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타격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은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에도 대주주 그 과세 때문에 늘 12월 달마다 코스닥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늘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게 이제 뭐 전반적으로 더 많이 이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고, 오히려 이제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또 어차피 한국 시장은 그동안 뭐 굉장히 아주 가파르게 우상향한 것도 아닌데, 내가 번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까지 떼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해외 투자,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시장의 투자 이런 것들이 더 뭐 좀 더 매력을 갖게 되는, 상대적인 매력을 갖게 되는 이런 영향들을 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갔었을 때가 되게 이제 좀 그 위기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코로나 때도 그랬고, 뭐 2022년 10월 달에도 이제 미국이 이제 막 침체가 올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막 들 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00원 갔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가가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1,400원이라는 거는 물론 당연히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1,400원을 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만큼 원화가 약해진 거고, 국내 펀더멘탈이 이제 좋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1,400원대로 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악재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제 지금 1,400원이라는 게
약간 상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 원달러 환율이 뭐 1,150원에서 1,250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00원에서 1,400원을 조금 넘나드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400원을 뚫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지금 시점에서 국내 시장에 아주 큰 악재는 아닐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국 대선 때문에 굉장히 좀 수출이나 대외 변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내수를 좀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 내수가 대단히 좋지는 않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어저께 발표된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도 내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내수 쪽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내수 내에서도 돈을 벌고 있는 섹터와 그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가 일단은 이제 건강관리 섹터. 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오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뭐 바이오 시밀러 같은 업체들은 수출을 잘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필수 소비재 음식료입니다. 음식료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내수 산업인데 최근 들어서 또 뭐 K푸드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물론 이제 최근 다시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업종들은 하반기 때 금리 인하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들도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필수 소비재가 너무 전통 내수 산업의 어떤 굴레에서만 보기에는 조금은 나아지는 상태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금융입니다. 금융은 이제 대외 변수의 영향을 좀 덜 받고 아무래도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대출 금리를 내리면은 뭐 조금 그래도 그 기준금리를 내리면 대출 증가율이 조금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금융주들 그리고 최근에 실적들이 워낙 좀 좋고 견고하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주 환원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건강관리 업종, 필수 소비, 그다음에 금융 이런 섹터들을 그래도 하반기에 좀 지켜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효과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 자체를 정부에서 규제를 해놓아서 30% 이익의 30% 이상은 이제 그 배당을 못하게끔 하는 나름의 이제 규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허들을 좀 제거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 돈 많이 벌고 있는데 주주 가치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생겼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좀 분명히 은행 쪽에서는 좀 호재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사실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지주사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실제 실적에 비해서 워낙 저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노력들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생겼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생긴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업 하면은 주로 이제 금융 업종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금융 업종만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금융이 가장 그래도 밸류업을 하기에 현금 여력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미국 대선이라는 어떤 불확실성이 생겼고 또 그 사이에 그 전후로 해서 또 금리 인하라는 새로운 변수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좀 상반기와는 조금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이제 하반기에 주식시장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럴 때는 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부분들 누가 되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여전히 해외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국 중심의 투자, 그다음에 뭐 이게 주식이기도 하고 채권이 되기도 하지만 미국 중심의 자산을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의 반도체, 그다음에 빅테크들, 그다음에 저희 한국의 이제 반도체 주식들도 마찬가지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 때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받기 전까지 한 분기 동안에만 주가가 50%, 6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쉴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여름 동안에는 이런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 이런 쪽들은 조금 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였으면 하는 의견을 좀 갖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꾸준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해도 워낙 지금 미국의 뭐 중소기업들에 비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도 좀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또 연초 이후에 주가가 꽤 올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긴 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기업 이익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높고 경기나 이런 부분들을 잘 덜 타기 때문에 조금 좀 안전하다는 관점에서 빅테크에 대한 어떤 투자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국내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수출주들, 특히 상반기 때는 뭐 조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이제 수출주들이 굉장히 좀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가격에 대한 부담을 좀 감안을 해서 조금 수출주들에 대해서 조금 압축하거나 좀 줄이고 대신에 이제 내수 쪽에서 그나마 좀 좋아질 수 있는 쪽, 특히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좀 좋아질 수 있는 일부 내수 업종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강관리나 금융이나 필수 소비재나 이런 업종들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비중을 조금 변경을 시키시면 조금 더 하반기에 이런 좀 출렁거림에 조금 더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